3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자료 설명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사원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자, 조갑식 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2번 부양가족은 조갑식 사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별도의 소득은 없다입니다. 자, 1번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매뉴얼을 이용하여 이제 연말정산 완료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2번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부터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아닌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클릭하겠습니다. 자, 자료 1번 조갑식의 부양가족 등록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코드에 조갑식부터 먼저 불러옵니다. 자, 정산명세, 그 다음에 소득명세,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받은 본인 월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입니다. 자, 소득공제는 이미 다 입력되어 있다고 해요. 이미 입력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조갑식, 그 다음에 이주희, 그 다음에 조원섭, 장애인, 그 다음에 조지은, 다음 조현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부양가족 입력은 다 입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료 2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번은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이 유일하게 없는 게 의료비예요. 이거는 총급액의 3% 이상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만 3%지 생각보다 3% 이상 쓰기가 힘들어요. 거의 뭐 못 받는다 보면 돼요. 3% 이상. 원인 혼자서 이제 공제받아가 의료비 3% 이상 쓰기가 힘듭니다. 거의 뭐 중증 뭐 그쪽이 아니면은 거의 의료비가 공제받기는 힘들어요. 실무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본인하고 장애인,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이제 전액 의료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외인 경우, 위에 외는 요거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 의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도는 얼마? 700만원까지. 이 전액 의료비 중에서도 이제 뭐 중증 환자하고 이제 난임 수술비, 이 경우에도 이제 전액 의료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외의 경우에는 이제 한도가 700만원까지 의료비 이 사용 금액만큼 한도 금액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이제 얼마냐면은 세액공제는 15%입니다. 총 급여액의 3% 이상 사용한 분부터 이제 세액공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얼마? 15%입니다. 생각보다 이 세액공제가 좀 셉니다. 15%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적혀져 있는 안경 구입 있죠.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제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건강 증진 보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약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성형수술을 얘기합니다. 성형수술은 미용으로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은 공제 못 받아요. 그런데 의료용으로 인한 성형수술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에 클릭합니다. 자, 부양가족 관계 코드가 있는데, 이 부양가족 관계 코드는 이제 누구냐면은 이제 이주희 배우자입니다. 상호는 이제 국세청 자료는 상호하고 사업자 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료비 준빈 코드에 입력합니다. 1 국세청. 건수는 1로 합니다. 자, 지급액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안경 구입비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자, 렌즈도 포함합니다. 이거는 한도가 50만원까지예요. 50만원까지이고요. 50만원 넘어가면은 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비, 그러니까 내과에서 사용한 245만원에
이제 안경 구입비 50만 원까지 한도. 그래서 총 295만 원을 이제 지급 명세에 입력합니다. 자, 입력합니다. 난임 시술비 해당 없고 중증 환자 해당이 없어요. 산후조리원도 당연히 해당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료비 세액 공제는 끝났고,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 공제입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교육비는 이제 이 조건 어떻게 되냐면은 나이 제한은 없어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은 받습니다. 근데 단 그 직계 존속은 이제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직계 존속 그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자, 공제액은 미취학부터 해서 초, 중, 고까지 300만 원. 그 다음에 대학교는 9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대학교는 900만 원까지 한도고요. 그 다음에 본인만 이제 대학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는 대학원 공제를 못 받아요. 공제 가능하고요. 이거는 한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세액 공제율은 얼마냐면은 15%입니다. 15%의 세액 공제가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한도는 이제 위에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교복 구입비는 이제 한도가 5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체험 학습비는 한도가 30만 원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비 세액 공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공제에 클릭합니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이름이 현재 지금 조지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지은의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면은 교육비라고 있습니다. 교육비. 이 칸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칸은 국세청 자료고요. 밑에 칸은 이제 국세청 자료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거를 종이로 받아가지고 이제 기관 직인 찍고 그걸로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자란에 입력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국세청 자료에 대한 교육비이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에 클릭합니다. 223만 원입니다. 100만 원 왜 안 되죠?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 100만 원짜리는 학원인데 학원은 미취학만 가능해요. 미취학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02년생이라고 하면은 약 한 18세 정도 돼요. 18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학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23만 원만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이거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은 이거는 해당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있고 공제 가능 금액도 제각각 다릅니다. 자, 여기에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조갑식이 되어 있죠. 이거는 본인만 받을 수가 있어요. 본인 이름이 조갑식이에요. 지금 조갑식이죠. 본인만 가능합니다. 이거 배우자라든지 명의가 다르면 못 받아요. 연말정산. 이거는 본인만 가능하고요. 특별소득공제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황 중에 2015년 이후에 해당이 됩니다. 2018년이고요. 30년 고정금리와 비거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안에 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얼마?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입력해주고요. 한도액이 보시면은 제각각 다 달라요. 다 다르고요. 최대 1,800만 원까지 이제 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자금 종합공제 한도를 눌러보면은 이제 이 조건에 의해서 이제 최대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인 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 눌러줍니다. 자, 확인 누르면은 소득공제 금액 800만 원이 반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인데, 이 연금저축은 사람 이름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조원섭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원섭은 그 조갑식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고, 이 연금저축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이제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으면은 이제 밑에가 이제 차감 징수세액,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환급 받아야 될 금액이 535만 940원이 되고, 지방소득세는 53만 5,060원만큼 이제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에서 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영을 하라고 했어요. 기속기간, 지급기간 2020년으로 선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클릭합니다. 기속기간의 연도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월 지급, 2월 기속, 단 2020년 하면은 이 연말에 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등 마이너스 535만 940원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모두 9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9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주의할 점은 이제 연금 소득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동영상 풀이 해석을 보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 AT 시험은 요새는 좀 나날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문제도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AT 시험하고 한국세무사회하고 이 두 개가 비슷하니까 이제 두 개 다 동시에 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동시에 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이 이게 익숙하지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익숙하지가 않으면은 아무리 잘 알아도 이 프로그램 때문에 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부터 먼저 익숙해지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인 경우에는 이제 이 AT 시험이 이제 실수를 하면은 이제 점수가 좀 못 받는 경우도 한 번씩 생겨요.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문제를 잘 읽어 봐야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뭐 그렇게 어려운 회차는 아니었고요. 생각보다 뭐 딱히 어렵다든지 그런 건 없었는 것 같아요. 없었는 것 같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로그 있죠.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이제 그 필기시험 그 작성은 9월달부터 시작합니다. 9월달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대체로 한 9월 중순쯤에는 아마 TAT 2급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고,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풀이 해설을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마 제 시간에 다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다. 기간을 못 맞춰가지고. 이번에 추석이 있어가지고 아마 기간 내에 다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험은 9월 28일이고요. 올해도 이제 앞으로 두 회차밖에 안 남았어요. 9월달 시험, 12월달 시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AT 2급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만만한 자격증은 아니고요. 충분히 합격이 있다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TAT 2급을 합격하고 이제 취업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높은 TAT 1급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 그 얘기가 좀 길었고, 여러분, 저는 시험을 이제 합격을 이제 기원하는 이제 한 명으로서 언제 풀이 해설은 언제든지 제가 좀 이 말투가 좀 이상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36회 TAT 2급 모시는데 매우 수고 많았습니다.